안녕하십니까. 저는 테라데이터 코리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동우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요즘 그 데이터 가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테라데이터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DW 전문 회사였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해서 쿼리 가상화라는 개념으로 DB 엔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가상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각 그 기관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캠페인, 다양한 웹 채널, 그리고 뭐 CMS 같은 컨텐츠 같은 데이터들도 대부분 이제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집계성 데이터들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하고, 또 이제 로그성 데이터들은 주로 이제 하드웨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발생을 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즘은 이제 데이터 가상화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저희 테라데이터는 오래전부터 쿼리 기반으로 이기종의 DB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 갖추어 놨습니다. 뭐 테라데이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객사의 가장 큰 고객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애플입니다. 애플이 저희 시스템을 한 1000개, 1000노드 정도 사용하고 있고, 한 63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놓여져 있고, 또 그들이 다양한 데이터 중에 하둡 데이터도 있고, 이기종 데이터도 있고, 또 원격지 있는 테라 데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쿼리 그리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굳이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옮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데이터 가상화 관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엔진이 DB 엔진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아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또 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시게 되면 현업하고 IT 간의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데이터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는지, 또 보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드라마틱하게 줄 수 있는 효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테라데이터라는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테라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벤티지 쿼리 그리드라는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쿼리 그리드는 이기종의 DB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연결할 것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프라미스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만 가지고 모든 이기종 DB, 그다음에 하두,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쿼리 가상화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을 굉장히 효율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쿼리 그리드가 다른 가상화 솔루션과 다른 거는 원티어 데이터베이스 소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DB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 SQL 같은 DB 엔진하고 벤티지 쿼리드가 가지고 있는 테라데이터 엔진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테라데이터 쿼리 그리드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원격지의 DB에 같은 DB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 솔루션보다는 성능이나 스케일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테라데이터는 원래 대용량을 취급하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쿼리 그리드를 위해서는 조그맣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케일업 방식으로 무한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저희 쿼리 그리드의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테라데이터는 굉장히 무거운 시스템이었는데 VM 기반으로 저희 테라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쿼리 그리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종 DB를 다 SQL로 연결해서 마치 사용자는 주피터 랩을 통하든 아니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쿼리 툴을 통하든 한 번에 연결해서 쿼리를 날려서 조인이나 어그리게이션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데이터 하면 엔터프라이즈 하시는데 그러면 쿼리 그리드를 어떻게까지 꾸릴 수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실 수도 있겠지만 x86 서버 한 대에 저희 쿼리 그리드 가상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기종 DB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A라는 은행에서 카 대출 고객 행동 패턴 분석이라는 걸 한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거를 가져와서 탐색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운영자에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서 파일로 보고 봤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요청을 하고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한 기본적으로 한 10단계 정도는 거쳐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쿼리 그리드를 도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쿼리 그리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디스커버리 플랫폼하고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냥 쿼리만 날려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가상화 솔루션과 다른 거는 저희는 MPP 방식의 굉장히 큰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둡도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상화 솔루션들은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굉장히 그 취약한 점이 있는데 저희 테라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MPP로 고성능의 초병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도 큰 이슈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 가상화에 대한 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엔진과 엔진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뭐 발표는 한 15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한 15분 정도 데모를 직접 보여드릴 텐데 SQL 서버라든가 오라클, 포스트그레 같은 DB를 직접 연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DB 데이터는 아니고 실제로는 파일 데이터죠. 파일 데이터를 연결해서 하나의 쿼리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티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B 사이드에서 BI2를 그냥 붙일 수 있는 거죠. 가상화로 실제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이지 않고도 쿼리 그리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파이썬 R 같은 그 분석 툴을 자유롭게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REST API를 통해서도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 직접 액세스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스 DB에서 실시간으로 막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 대시보드를 구축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테라데이터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 소스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쿼리를 조율해서 대시보드에 REST API 또는 JDBC나 ODBC로 화면에 바로 실시간 환경으로 대시보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카프카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저희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TPT라는 테라데이터 패러럴 트랜스포터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데이터도 같이 취합을 해서 쿼리 그리드를 통해서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그리드를 통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ETL을 할 때 쿼리 그리드를 이용하면 복잡한 매핑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한 SQL로 가볍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기종 데이터를 1:1 뷰로 만들어 가지고 트랜스폼 뷰 같은 형태로 내가 어떤 로직을 놓고 그걸 바로 이제
그 처리하게 되면 ETL을 SQL만으로 타겟 DB까지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익숙한 툴을 가지고 직접 쿼리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그들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뭔가 쿼리를 날리고, 물론 쿼리를 직접 지원하지만 다른 가상화는 이제 투티어 방식이다 보니까 미리 데이터베이스 내에 매핑 형태의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각 소스별로, 테이블별로. 하지만 테라데이터가 제공하는 이제 쿼리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DB 엔진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순간 권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DB 엔진의 테이블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안과 계정 같은 부분들은 미리 디파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툴, 쿼리 툴이나 아니면 통계 툴 또는 이제 주피터 같은 오픈 소스 기반의 분석 툴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SQL로 가상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면 IRM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확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예시인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특정 고객사는 IRM 요건이 있어서 그 아키텍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DB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의 오래된 데이터들을 DB에 놓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데이터를 보통 이제 테이프에 솟아나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걸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쿼리 그리드를 통해서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 내 파켓 파일로 저장을 하고, 사용자들이 이런 그 오래된 데이터를 원한을 보고자 하는 시점에는 마찬가지로 쿼리 그리드를 통해서 그냥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리 그리드하고 경쟁사하고의 좀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경쟁사들은 가상화 UI 같은 거는 훨씬 더 저희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시DB가 필요하냐? 다른 경쟁사는 이제 컴퓨팅 측면에서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같은 성능을 개런티하려면 캐시DB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커버하지만 저희는 원래 DB 엔진이기 때문에 DB 엔진에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라데이터 가지고 있는 DB 엔진의 저장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 없이 그 안에 원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라데이터가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AI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 전처리라든가 머신러닝과 같은 부분들도 DB 내에 다 내재화된 함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워크로드 관리 같은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어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쿼리 가상화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때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워크로드에 대한 프라이트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그 쿼리 그리드의 실제 커넥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라데이터랑 그 다른 마리아DB, MS SQL, MySQL, 오라클 등등을 연결해서 쿼리 그리드로 구성하는 화면이고요. 그 화면들을 실제 세팅하는 UI입니다. 이걸 세팅할 때도 설치할 때도 직접 뭐 콘솔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브라우저상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날리는 쿼리들을 저희 원래 테라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를 통해서 쿼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데모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이 주피터에서 파생해서 이제 벤더들이 분석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 테라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주피터 환경에 일정 부분 컨트리뷰션을 해서 주피터 내에서 테라데이터 쿼리 그리드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라데이터 SQL이 주피터 오픈 소스에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데모로 준비한 거는 쿼리 그리드 저희 테라데이터 엔진하고 MS SQL, 오라클, 그다음에 포스그레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쿼리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 데이터 그리고 계좌 정보 그리고 이제 거래 내역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고요. 고객 정보는 MS SQL 서버에 있고 계좌 정보는 오라클에 있고 거래 데이터는 저희 테라데이터 벤티지라는 SQL 엔진에 있고 포스트그레이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데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하죠. 이 주피터에서 저희 이제 쿼리 그리드 벤티지라는 쿼리에 접속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커스터머 데이터 SQL 서버에 접속을 해서 쿼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이 화면 자체가 주피터 환경이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저희 그 쿼리 그리드 서버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쿼리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MS SQL 서버의 커스터머 테이블에 접근해서 수행하는 쿼리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요 부분만 조금 여기 보시면 리모트 쿼리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원격지에 자기 자신의 로컬이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DB에 가서 쿼리를 수행한다라는 옵티마이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쿼리 그리드는 DB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쿼리를 옵티마이저가 판단하게 됩니다. 코스트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한번 쿼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실제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린 겁니다. 이게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고요. 다음이요. 두 번째는 이제 오라클에 있는 계좌 정보를 가져오는 쿼리입니다.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라클에 있는 계좌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쿼리 그리드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하고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주피터의 한 면에 뿌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뿌린 거를 뿌리지 말고 한번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 가져와서 조인도 하고 어그레이션 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용자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쿼리 가지고. 여기 쿼리를 좀 보시면 이제 두 개 테이블 조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SQL 서버에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이고 하나는 오라클에 있는 어카운트 테이블을 커스텀 아이디, 고객 아이디 가지고 조인하는 쿼리입니다. 수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하고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라데이터 쿼리 엔진에서 조인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번째 데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 데이터 계좌 정보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12월에 발생한 거래 내역을 세 가지의 이종 DB를 연결해서 화면에 쿼리로 날려서 수행하는 쿼리 그리드 수행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내려보시면 쿼리를 보시면 이제 SQL 서버, 오라클 하나 늘었죠. 포스트그레 SQL.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 가지고는 오라클과 SQL을 조인하고 실제로 이제 그 오라클의 어카운트 계좌 정보하고 포스트그레에 있는 계좌 정보를 조인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때 당시에 거래 일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를 조인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는 원격지에서 가져와서 조인 행위랑 필터링, 조인 행위까지는 테라데이터에서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여기 고객 정보, 계좌 정보, 그 다음에 거래 정보.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가 이기종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화면에서 뿌려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시나리오는 이제 12월 데이터는 포스트그레에 있는데 11월 데이터는 거래 내역이 지금 쿼리 그리드 엔진이 설치된 테라데이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총 4개의 DB에 있는 테이블을 조인해서 실제 데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쿼리는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 이제 유니온 올로 여기 보시면 이제 QGDB라고 되어 있는 테라데이터 DB에 있는 11월치 데이터를 같이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쿼리입니다. 수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조인해서 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시간 BI로 활용하시든 분석할 때 데이터 탐색 목적으로 활용하시든 JDBC를 지원하는 모든 DB를 연결해서 하나의 세션에서 쿼리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볼륨으로 인해서 퍼포먼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테라데이터 엔진만 스케일아웃 방식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좀 내려보실까요?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요거는 일단 그 쿼리 그리드 관련된 데모는 마지막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이런 데이터까지 있는데 거래 내역은 아주 오래된 데이터예요. 여기 마지막 거래 내역은. 그래서 얘는 95년 2월 데이터는 파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근데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현재 그 저희가 이 데모 환경에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델에 있는 EMC 장비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지금 보시면 DB 4개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아카이빙된 4K 데이터를 조인해서 쿼리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쿼리에 계속 더해진 거고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 쿼리 그리드 델 ECS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95년 2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데이터를 같이 유니온으로 묶어서 쿼리를 수행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95년 데이터도 같이 올라왔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아카이빙 해놓잖아요. 보통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도 같이 그냥 사용자 쿼리로 가져와서 불필요하게 IT에 요청을 해서 그 테이프에 있는 거 빨리 리스토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에 담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냥 디파인해서 쿼리로 접근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볼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클라우드 환경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프라미스 환경이었고 AWS에 2017년 데이터가 또 있어요. 거래 내역이.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온프라임과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쿼리를 수행하는 쿼리 그리드의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번에도 쿼리를 보시면 이건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온프라미스에 있는 환경이었고 요거는 실제로 AWS에 있는 환경입니다. AWS에 있는 데이터하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기종 DB 4개랑 같이 연결해서 한 방에 쿼리를 수행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데모입니다. 다음이요. 네,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AWS 데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쿼리를 수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도 뭐 하고 계실 텐데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데이터를 갖다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쿼리 그리드로 연결해서 그런 하이브리드 환경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내려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테라데이터가 그 전통적인 DW만 하는 회사가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해서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전처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DB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 환경에서 바로 머신러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DB 인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많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통계 함수들을 DB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토그램 분석인데요. 이렇게 DB 안에 데이터, 요게 테이블이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MS SQL에 있는, 그러니까 원격지에 있는 MS SQL에 있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가지고 인컴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수입에 대한 부분을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데이터베이스 펑션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결과를 실제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쿼리 그리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돌려가지고 나온 거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입 도수 분표 표락에서
100개의 레인지를 두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를 직접 라이트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여기서 직접 가능합니다. 굳이 비싼 비주얼 툴을 쓰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이런 명령만 치면 이렇게 시각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 분석 중에 퀀타일, 그러니까 소득 분위수를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SQL 서버에 있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가지고 수입에 대한 분위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왔고요.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렇게 그 원격지에 있는 SQL 서버에서 10분위로 나눠 가지고 그래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 쿼리로 한 다음에 뭐 어떤 그 분석하는 뭐 파이썬을 돌린다든 아니면 뭐 시각화를 뭐 BI 툴로 해서 이렇게 되게 복잡한 체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펑션만 콜해 가지고 컬러만 지정해 주면 이런 분석들이 그냥 쉽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석이 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이 데이터의 퀄리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행위가 컬럼별로 카운팅 해가지고 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널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런 클렌징 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프로파일링 기능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커스터머 데이터에 대해서 각 컬럼별로 타입이 뭐고 유니크 건수가 몇 개고 블랭크가 어떻게 돼 있고 제로 값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프로파일링해서 볼 수가 있어서 AI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전처리 아니면 데이터의 탐색 분석을 다 인데이터베이스로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로 그래서 이 중에 일부 유니크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꺼내서 차트로 쉽게 표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3분 동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제가 프레스토라는 그런 오픈 소스잖아요. 예, 오픈 소스인데 테라데이터는 엔터프라이즈고 그래서 이제 쿼리 그리드의 기능만 놓고 보면은 비슷한데 DB에 있는 기능들을 다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확장하는데 제약이 없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래서 기능 단순하게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오브젝트 CSV, 파케이, 제이슨, 네, 그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한글 캐릭터셋은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타입을 다 지원하는데요. 기본적인 그 윈 949하고 유니코드 UTF-8을 다 지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캐릭터셋에 맞춰서 수행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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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량의 데이터는 뭐 테라데이터의 원래 장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뭐 어떻게 구성하시든지 만약에 퍼포먼스 이슈가 있다고 하면 쿼리 그리드의 컴퓨팅 파워만 늘리면 되는 그런 거고요. 저희 그 처리하는 방식은 일단은 데이터를 소스에서 가져올 때는 푸시다운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최대한 필터링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거기서 필터링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남은 데이터들만 저희 테라데이터에 넘어오면 저희 테라데이터의 수풀 공간에 쌓여서 거기서 조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테라데이터는 병렬 DB로 되어 있어서 다 모든 것들이 병렬로 처리되고 메모리도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숲풀 공간이 디스크까지 가상화로 하게 돼서 용량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오면 실제로 이제 그런 I/O들은 이제 DB의 I/O로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병렬 처리된다라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